안녕하십니까. Y타임스 논평의 추국일입니다. 집권 세력이 궤변과 가짜뉴스로 국가의 근본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 가짜뉴스와 궤변, 이것은 불신과 혐오를 가져오고 또 냉소주의와 국민 분열을 조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부터 이런 가짜뉴스와 궤변을 말하는 어처구니없는 대한민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짜뉴스와 궤변을 남발하는 집권 세력이 이제는 가짜뉴스를 엄단한다는 코미디를 벌이고 있습니다. 궤변,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지만 따져보면 이치에 맞지 않는 억지스러운 말, 이걸 궤변이라고 그럽니다. 궤변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어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참을 거짓으로, 거짓을 참으로 잘못 생각하도록 만들거나 또는 거짓인 줄 알면서도 상대방이 쉽게 반론할 수 없도록 사실 왜곡을 한다든지 변조 같은 걸 통해서 다른 목적을 위해서 행해지는 것, 이걸 궤변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궤변이 지금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최고의 권력자들이 궤변을 통해서 현실을 왜곡하거나 진실을 숨기려고 호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권력을 가진 자들이 이렇게 너무나도 뻔뻔하고 당당하게 궤변을 말하는 것을 보고 오히려 그 궤변이 진실인 듯 받아들이는 그런 회개한 일들이 2019년에 대한민국에서 횡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이라든지 집권 여당 권력자들의 궤변은 대체적으로 가짜뉴스를 바탕으로 현실을 부정하고 왜곡하려고 하는 의도로 궤변을 일삼고 있습니다. 우선 대통령의 궤변, 대통령의 가짜뉴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문재인 정부에서 이 궤변과 가짜뉴스를 가장 태연하게 그리고 전혀 부끄러움 없이 말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대통령 자신입니다. 그러면서도 가짜뉴스 추방을 주장합니다. 대통령의 궤변과 가짜뉴스를 열거하자면 한도 끝도 없을 겁니다. 그중 최근 것만 살펴본다면 지난 16일 날 무슨 말을 했습니까? 역대 최고의 고용률, 우리 경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말을 했죠. 그야말로 왜곡과 궤변으로 가득 찬 가짜뉴스입니다.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Y타임스에서 역대 최고 고용률, 우리 경제에 바른 길 간다는 문재인발 가짜뉴스, 이 논평에 자세히 쓰여 있고요. 우리 유튜브 동영상 YTV에서는 232탄, 또 국민연장지른 문재인, 여기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 이런 대통령의 발언은 한마디로 국민연장지르기로 작정한 그런 발언이죠. 뻔뻔함이 도를 넘는 궤변에 가까운 가짜뉴스입니다. 이렇게 현실과 동떨어진 대통령 인식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또 지난 13일 이산가족 상봉지연은 남쪽 정부든 북쪽 정부든 함께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건 분명한 궤변입니다. 이산상봉이 무산된 것은 북한이 여러 요구 조건을 내걸면서 약속을 어겼기 때문인데 엉뚱하게도 남쪽 정부든 북쪽 정부든 함께 잘못하고 있다라고 말한 겁니다. 이거 궤변이죠. 그랬더니 28일에는 북한이 발끈했습니다. 사실을 오도하는 후한무치의 극치이고 민심을 우롱하는 반역적 행태라고 맹비난을 한 겁니다. 누가요? 북한이 그랬다니까요. 대통령이 발언을 들은 우리 국민들도 대통령의 무책임한 궤변에 열받았고요. 또 북한으로부터도 비난을 받은 겁니다. 대통령은 탈원전 합리화를 위해서도 거짓말을 아주 태연하게 해댔습니다. 지난 23일 날 유엔 총회에 갔죠. 그 연설에서 한국은 동아시아 최초로 전국 단위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 중이고 석탄 화력발전소 4기를 감축했고 2022년까지 6기를 더 감축할 예정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유엔에서의 연설이,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한 유엔에서의 연설이 완전한 거짓말이고 가짜뉴스입니다. 진실은 뭐냐? 오래된 화력발전소를 폐쇄하는 거죠. 그 숫자를 말한 거고요. 대신 새로운 화력발전소 7개를 새로 건설 중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건설하고 있을까요? 탈원전 때문에 전력 부족이 생기니까 이걸 석탄 화력발전소로 대체하고 있는 겁니다. 탈원전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사상 최대입니다.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을 합리화하려다 보니까 궤변을 또 일삼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궤변과 가짜뉴스를 남발하는 대통령이 이제는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가짜뉴스 넘쳐나는 세상에서 진실이 더욱 중요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난 8월 16일 날 한국기자협회 창립 55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한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가짜뉴스 단속한다고 나섭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궤변. 이해찬 대표는요, 자타가 인정하는 궤변이 1인자입니다. 지난 23일 날 조국에 대해 한 달간 먼지털이 수사를 했는데도 나온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한 달 가까이 조국에 대해서 쓴 언론 기사가 130만 건이 넘는다 그러면서 이 많은 기사 중에 진실이 얼마나 있는지 되돌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궤변입니다. 우선 한 달간 먼지털이 수사를 했는데도 나온 것이 없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요, 수사 결과가 나온 것이 없는 게 아니고요,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도록 검찰을 피의사실 공표죄 운운하면서 겁박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옛날 같으면 뭐 적폐청산 수사만 할 때도 뭐 매일 검찰에서 범죄 내용을 밝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조국 가족에 대해서는 범죄 내용이 밖으로 나온 것이 없죠. 왜요? 청와대부터 민주당까지 그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못하게 하기 때문에 범죄 수사가 결과가 지금 안 나온 거 아닙니까? 범죄 혐의가 없다 그러면 조국 방배동 집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왜 집행됐겠습니까? 수사 결과 발표는 막아놓고 아무 결과도 안 나왔다고 말하는 저 궤변. 국민을 개나 돼지로 보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말 아닙니까? 여기에 조국 수사 관련 기사가 130만 건이라는 발언도요, 완전한 가짜뉴스입니다. 이건 인터넷 포털에서 조국 이름, 사람 이름, 조국 이름을 검색하면은 우리나라 조국, 그럴 때 이 조국까지 단어가 다 함께 검색 결과에 포함돼 가지고 나온 겁니다. 과대 표현이죠. 가짜뉴스죠. 그런데 미안하단 말도 안 합니다. 청와대와 정부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부터 그러니까 또 집권 여당 대표까지 궤변과 가짜뉴스를 마구 퍼부어대니까 청와대나 정부 역시 이를 철저히 따라합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안보실 관계자 또 궤변을 말했습니다.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하고 관련해 가지고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우리가 북한을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하는 순간에 우리도 군사합의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거 궤변이죠. 그저 북한을 철저하게 옹호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궤변을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북한 미사일 도발 자체가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기도 합니다만은 정부는 여기 아예 눈을 감고 있습니다. 심지어 김정은이 지난 5월 이후에 10차례에 걸쳐서 오늘까지 합치면 11차례죠. 미사일 방사포 도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남조선에 보내는 경고라고 공격 대상이 한국이라는 걸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정부는 이걸 외면합니다. 남북 군사합의가 지상, 해상, 공중에서 모든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한 위반이죠. 그런데 정부는 궤변으로 이걸 덮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 우리 정부는 작년 9.19 합의 이후에 공개적으로 대북 타격용 탄도미사일 발사를 다 중단했습니다. 우리가 시험 발사한 것은 주로 사거리 3에서 20km 정도의 단거리 요격 또는 대전차 미사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런 문재인 정부의 왜곡과 궤변은 북한 미사일 도발이 한미연합훈련이 끝나면
미북 실무 협상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라고 강변한 것에도 나타납니다. 지난 8월 12일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사일 탄도 훈련하는 것이 대화하자는 신호다 이런 이야기죠. 심지어 정세현 민주평통수석 부의장 무슨 말 한지 아십니까?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역을 보면 비핵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궤변 중에 궤변이죠.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도대체 이런 사람들이 정부의 요직에 앉아있다는 게 참으로 기가 막힐 일입니다. 달변가인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궤변 시리즈에 동참을 했습니다. 이 총리는 지난 27일 날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조국 수사와 관련해가지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성만 2분, 그러니까 조 장관 아내하고 딸만 있는 집에 많은 남성이 11시간 동안 뒤지고 식사를 배달해 먹은 것은 과도했다. 이런 말을 했죠. 그런데 이거 분명한 가짜뉴스였습니다. 당시 조 장관 집에는 알드들도 있었고요. 남성 변호인 2명도 있었습니다. 또 11시간 했다 그랬는데요. 11시간 내내 압수수색을 한 게 아닙니다. 마치 11시간 내내 한 집안을 뒤졌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이건 변호인 입회 요청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있었고 또 조 장관 가족 요구에 따라서 영장 재발부 시간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돼 가지고 11시간이 된 겁니다. 이 발언이 나중에 문제가 됐거든요. 그럴 때 이 총리가 뭐라 그랬느냐? 보도가 엇갈린다는 것을 알게 됐다. 뭐 그러면서 궤변을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도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이런 시인도 안 합니다. 집권 여당도 궤변 시리즈를 연발하고 있죠. 이 집권 세력의 가짜뉴스와 궤변은 저들이 도대체 정상적인 인간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듣는 사람조차 황당하게 만듭니다. 지난 28일 날 조국 촛불 참여자 숫자만 해도 그렇죠. 엄청나게 과장된 주최 측 추산 수치를 집권 여당의 대변인인 이재정 의원이 200만 국민이 검찰개혁을 외쳤다. 그러면서 기정사실화 해버렸죠. 그러자 우리 신문을 비롯해가지고 여기저기서 200만이라는 숫자의 허구를 지적을 했습니다. 심지어 당시 현장 주변의 지하철 하차 시민 전체가 10만 명에 불과했고 그 숫자에는 서리풀 축제 참여자도 다수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여기에 200만 명이라 그러면요. 강남 4구 그러니까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모두 합친 숫자 그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200만 명이라는 주장이 엉터리였다는 것이 이미 드러났죠. 그러니까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마음속 촛불까지 합치면 2천만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궤변이죠. 궤변이죠. 조국 방배동 집에 대한 압수수색, 그것도 짜장면 압수수색이라는 말을 붙여가지고요. 아주 압수수색을 코미디로 만들어 버렸는데요. 이 압수수색 다음날 민병두 의원이 소셜미디어에다 뭐라 그랬느냐. 압수수색 나온 검찰이 짜장면을 주문해 시간을 때웠다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공지영이라든지 음식평론가 황교익, 이 황교익 씨는 여기저기 끼어들죠. 공지영과 황교익이 뭐라 그랬냐면 짜장면을 기정사실하면서 장관집 안에서 짜장면 냄새를 풍겨 민주주의를 살고자 했던 수많은 국민들 가슴을 짓밟았다. 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지지층의 감성을 자극한 거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짜장면은 가짜뉴스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오히려 조국 가족들이 식사를 권유했고요. 그 음식도 짜장면이 아니라 한식을 주문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민병두 의원이 또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나중에 짜장면도 한식이다. 이런 궤변까지 말하면서 잘못을 시인하려고 들지도 않았습니다. 가짜뉴스로 국민들을 선동하고도 또 가짜뉴스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궤변으로 덮으려고 하고 그냥 뭉개버리는 무책임한 행동들을 다반사로 집권 여당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유시민, 공지영 이런 여권 셀럽들의 가짜뉴스와 궤변도요. 참으로 이걸 뭐라고 평가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 아내 정경심 교수가 학교 사무실 컴퓨터를 통째로 감추고 하드를 교체한 것이 증거 보존용이란 말했죠. 누가요? 유시민이가 그랬습니다. 이런 유시민의 궤변은 좌파 셀럽들의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유시민은 또
조국을 유선자, 이중인격자라고 하는 것은 다 헛소리다. 그러면서 조국을 옹호했죠. 그러더니 대학생, 언론, 검찰을 겨냥해가지고 한국당 배후 조종, 열등감의 발로, 마녀사냥 이런 단어를 쓰면서 비하했습니다. 궤변이죠. 공지영은 또 어떻습니까? 공지영의 발언은 근사한 말이나 그럴듯한 논리도 없는 유화적 감상이 넘쳐나는 그런 글들입니다. 시비 판단에 상식이라든지 현실의 이치, 사회적 합의 같은 기준도 아예 없습니다. 자신의 편이면 무조건 선한 사람이고 자신의 편을 공격하는 사람이면 자기 진영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물어뜯습니다. 그 방식은 너무나도 유치한 궤변에 속합니다. 공정은 진중권 교수가 조국 사태에 대해서 정의당 대응을 하는 것, 여기에 실망을 해가지고 정의당을 탈당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공정이 뭐라고 썼습니까? 돈과 권력을 주면 계좌당, 자유한국당을 그렇게 비하해서 표현하는데요. 이 계좌당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 맹비난을 했죠. 공정은 또 좋은 머리도 아닌지 해외에 그렇게 오래 머물며 박사학위도 못 땄다라 그러면서 진 교수를 조롱했습니다. 공정은 또 낙검수 리더였던 김어준한테도 얼굴도 몸도 윤석열 같다 그러면서 공격의 화살을 날렸습니다. 이 낙검수 리더인 김어준이 조국 부인의 구속을 언급했다. 그런 이유죠. 자충우도라는 공지영의 수준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자, 이렇게 가짜뉴스와 궤변을 남발하는 청와대와 집권 여당이 이제는 가짜뉴스를 엄단한다고 그럽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정권 핵심층이 앞장서 가지고 가짜뉴스와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를날 허위 조작 정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유튜브 같은 플랫폼 사업자한테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연히 야당이 반발하겠죠.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가짜뉴스의 개념은 정권 비판이다. 그러면서 결국은 현 정권을 비판하면 처벌하겠다는 이야기 아니냐. 자유로운 소통 통로여야 될 유튜브까지 규제해가지고 전방위적 감시 통제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치 떡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식이죠. 자신들의 가짜뉴스와 궤변은 선의로 포장을 하면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소식은 가짜뉴스라고 규정해가지고 규제하려고 하는 독재 정권식 발상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마치 개별수를 중심으로 가짜뉴스를 통해가지고 대중을 선동, 동원했던 나치 치하의 독일을 연상하게 합니다. 자신들은 독재 정권의 악랄하고 전형적인 수법인 가짜뉴스 유포와 확산에 앞장서면서 자신들한테 불리한 뉴스에 대해서는 단속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집권 세력 행태는 사회 공동체의 기본 가치를 허물고요. 민주주의가 파탄을 맞는 현상으로 그런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사회는 우리나라는 불신과 혐오와 냉소주의와 국민 분열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런 연고로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닌가 보여집니다. 누가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까?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은 과연 불가능한 꿈입니까? 국가 근본을 흔드는 집권 세력의 궤변과 가짜뉴스. 이 가짜뉴스와 궤변이 이 사회를 불신과 혐오와 냉소주의와 또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사태로 벌려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통령부터 집권 여당까지 가짜뉴스와 궤변을 말하는 어처구니없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런 집권 세력이 이제는 가짜뉴스를 엄단한다고 합니다. 코미디입니다. 화이트타임스 논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